오늘 기사를 봤는데 아하.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요? 경기도에 네. 이편한 세상 용인 플랫폼시티 분양가가 네. 12억이더라고요. 와, 10이요? 네. 마포네요. 서울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죠. 저도 보기는 봤어요. 그 분양가가 12억. 와. 근데 최근에 제가 뭐 임장도 갔다고 했는데 휘경자이 디센시아 네. 거기가 분양가가 9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경쟁률이 이제 51대 1이 나오면서 와, 이제 막 서울 막 살아난다 막 그런 이제 어떤 변화의 시작이었는데 경기도 용인에서 12억 세긴 세잖아요. 근데 거기 가본 적 있어요? 그 용인 플랫폼시티 이편한 세상 들어오는 필지를? 거기는 못 가봤어요. 저는 거기 다 가봤던 기억들이 많거든요. 아, 구성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용인 플랫폼시티는 구성역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시티랑 아무 상관없는 구도심에 들어오는 새 아파트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 여러 번 지나갈 때 봤는데 서울 우유공장 부지였거든요. 근데 뭘 안 하더라고요, 잘. 아, 매각 되었구나 생각했는데 기사가 탁 떴어요. 매각 기사가. 그게 언제인 줄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2017년 말이었어요. 아, 근데 그걸 누가 샀느냐. MDM이랑, MDM 알아요? 그 디벨로퍼 중에 엄청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신영, 천안에 있는 지웰, 그 다음에 청주에도 지웰, 여기저기 지금 지웰 지금 다 잘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제일건설, 제일풍경채. 아, 다 괜찮은 이 기업들이 다 신사가 지금 입찰을 했고, 그때 평당 토지를 입찰을 했는데 1,600억에 받아갔어요. 기본적인 가격, 제시한 가격보다 한 200~300억 좀 더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MDM이 가져간 거예요. 13,00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평당 금액을 1,200만 원에 가져갔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구성역 옆에 인근에 아파트가 많거든요. 네. 2017년도에 그 당시에 33평 구축 아파트 평당 얼마였을까요? 한 1200, 1300? 1,200 했어요. 아, 그 지금 앞에 있는 아파트가 1,200, 그것도 원래는 더 저렴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 오르면서 경기도 외곽도 좀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1,200만 원대에 그걸 딱 매수한 거죠. 좀 비싸게 한 거 아닌가요? 그럼? 그때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죠. 사실 절대적인 금액으로 1,200이면 저렴하잖아요. 왜냐면 저기 뭐 화성시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요즘 300만 원이에요, 평당. 네. 시골이. 여기는 완전히 그 도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건들이 까다로웠거든요. 뭐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잔금 쳐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 사용도 당장 안 되고 뭐 2, 3년 뒤에 할 수 있다. 그래서 20년 9월 달 이후로 토지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MDM이 딱 받았는데 MDM이 엄청 똑똑하거든요. 옛날 제주도에도 그 했던 사례들이 많거든요. 연동의 이편한 세상. 그때도 이편한 세상이랑 같이 팀으로 딱 진행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핵심이냐면 기존 조합원이 없잖아요. 네. 내가 땅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산 다음에 내 마음대로 분양가를 측정하면 되는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에 걸릴 수 있잖아요. 네. 이걸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분양하면 되죠. 그래서 이 단지는 후분양이에요. 후분양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 다 넣고 내가 건물 짓다가 여차하면 그냥 아예 청약하지 말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돈을 다 지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돈이 엄청 많아야겠네요. 네. 토지 그냥 매입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 올리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후분양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딱 이 시점이잖아요. 네. 분양을 하려는 게.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1월부터 지금 갑자기 분양권에 대한 모든 게 다 풀렸죠. 네. 전매 제한 6개월만, 지금 용인 같은 경우 6개월만 있으면 바로 전매 가능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청약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분양했을 때 그 수익을 누가 다 가져가죠? 원래는 조합원들이 거의 다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가 조합원이잖아요. 네. 자기가 그 부지 시행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수익을 100% 다 가져가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또 때마침 이게 입주하는 게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내년 4월 입주인데 내년 상반기 때 GTX-A 개통 예정이에요. 이게 다 계산한 것 같아. 언제 분양할까 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계속 검토했을 거거든요. 와, 그래서 이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님, 근데 이제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비싼 건 뭐 다 알잖아요. 네. 그럼 얼마나 비싸냐? 아,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비교해봐야 될 포인트가 최근에 이제 분양했던 단지들하고 비교해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분양권이 아니라 청약이 아니라
기축 중에서 그 동네 또는 그거 조금 더 좋은 입지랑 비교해서 혹시 너무 과한 건 아닌지 체크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이제 분양했던 것들이 좀 3월 달에 영등포 자이. 그게 얼마였냐면 34평 기준으로 11억 6천 했어요. 네. 이거보다 더 비싸요. 영등포 자이보다 더 비싼 거예요. 브랜드도 자이인데 빠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2월 달에 분양한 게 사실은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를 비교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용인이니까 구리하고 다 비교하면 딱 맞는데 구리에 있던 롯데캐슬 시그니처 8억 6천이었어요. 너무 차이 나잖아요. 네. 둔촌 주공이 우리 84 타입이 13억이었어요. 또 조금만 더 못하면 이렇게 둔촌 주공 사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차이 나거든요. 둔촌이 쌌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친구가 말도 안 되게 사실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축 아파트를 비교해보면 더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동네가 이제 구성역이 있고 오른쪽이 마복동이거든요. 네. 마복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현재 평당가가 2,50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세 아파트를 3,600만 원 이상에 분양하는 거거든요. 평당.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한 코스만 더 내려가면 기흥역에 신축 아파트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물론 이제 GTX 초역세권은 안 되죠. 그렇지만 신축이긴 한데 평당은 지금 2,400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가면 사실 거기는 분당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봉역 롯데캐슬 여기도 좋죠. 네. 광남까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신분당선 타고 굳이 그 비싼 GTX 안 타도 되니까 이 친구가 지금 평당 3,100만 원 해요. 그 바로 옆에 또 이편한 세상 수지도 3,100 하고 그 다음에 성봉역 롯데캐슬 그 파크나인인가 또 바로 왼쪽에 또 있거든요. 그거는 2,900만 원 하고 그러니까 수지구에서 신분당선을 탈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평당 3,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3,600 이상에 분양하는 거거든요. 되게 비싼 거죠. 너무 비싸다.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아무리 높게 하더라도 지금 성봉역이라든지 그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거기서 뭐 비슷하게 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3,600이니까 플러스 20%보다 높거든요.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생각 들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옵션은 네. 또 많이 넣어주던데 네.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네. 굉장히 비싸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뭐 마티즈에다가 아무리 그거를 인테리어를 질러도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무슨 쿠션 같은 거 뭐 5개 넣어주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싸요. 무조건 비싸요. 근데 그분이 되게 똑똑한 분들인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좀 네. 고분양가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제 분양권에 대한 규제 완화를 확실히 풀어줬잖아요. 네. 그거를 받아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호재가 없으면 안 되는데 GTX 개통 호재가 있잖아요. 네. 일단 이걸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걸 믿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하나 한다. 그러면은 자 강의 하나 추천합니다. 자 특강이에요. 하루짜리 3시간. 자 5만 원입니다. 오세요.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내가 미쳐가지고 50만 원입니다 하면은 안 올 수 있겠죠. 네. 근데 또 계산을 해보겠죠. 3분의 1만 와도 50만 원이 나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반값으로 해줄 테니까 또 몇 명 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단지들을 분양을 할 때는 대부분 다 기존 조합원이 있어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여기 있죠. 분양가보다 일반가가 무조건 높죠. 요 차이만큼 그 수익으로 사실은 조합원들이 그걸 갖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지금 조합이 없죠. 네. 이 구역은. 근데 여기는 조합은 분양가 자체가 없어요. 바로 일반 분양으로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매출이 다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높일수록 수익이 너무 극대화되는 거예요. 원래는 조합원들한테 거의 절반 내지 3분의 2가 조합원이거든요. 거기서 나머지 그 몇 세대를 가지고 요거 해봐야 올려봤자 큰 수익이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1000세대 가까운 거를 일반 분양 진짜 100만 원 올 때마다 그 수익이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시뮬레이션을 다 해본 것 같아. 실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네. 왜냐면 저기 대지도 알고 있고 평당 얼마에 샀는지 다 알다 보니까 지금 제가 평형별로 해가지고 그 몇 세대를 분양하는지 분양가가 얼마인지 다 계산해 봤을 때 전체 분양 수익이 1조 한 뭐 1,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가격을 청약이 다 되면. 근데 이제 토지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사실은 10분의 1밖에 안 들었어요. 1,600억. 전체 매출의 10%만 토지 매입 비용이에요. 조합원도 없어. 얼마나 심플해요. 너무 좋은 거죠.
여기에서 이제 건축비만 들어가는 거죠. 음. 건축비를 예를 들어서 평당 한 1,000만 원 질러주는 거죠. 요즘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연면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연면적에다가 평당 1,000만 원 곱하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건축비가 한 5천억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걸 다 합쳐도 비용이 한 6,400억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한 4,900억 나거든요. 아. 단지 하나 이걸 해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도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한 청약이 50%만 되더라도 본전치기가 가능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중에 해놓고 분위기 보고 또 할인 분양 조금씩 해주고 하면 되잖아요. 또 할인 분양까지 안 하더라도 깜깜이 분양으로 이렇게 막 조금 지금 사면은 뭐 500만 원 혜택, 뭐 넣어주면서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할인 분양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다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 방송 듣는 분들은 네. 청약 안 하시겠네요. 이 방송을 안 보는 분들이 일단 많고요. 네. 두 번째는 이름을 잘 지었어요. 용인 플랫폼 시티잖아요. 제2의 판교가 된다고 하는 용인 플랫폼 시티. 나중에 막 일자리 같은 것들이 엄청 들어오게끔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 용인시에 그게 지금 홍보가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GTX 역세권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편한 세상, 1000세대 브랜드의 옵션을 다른 것들보다 뭐 2배 이상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 또 받겠죠. 제가 봤을 때 받아요. 거기서 한 30% 일단 받고 또 저분들이 더 노력하면 이게 한 60%까지 받으면 일단은 된 거죠. 근데 이 말씀 들어보니까 뭐 완판은 힘들 것 같은데 모델하우스 분위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어떻게 완판은 좀 힘들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분양 단계에서 완판은 당연히 안 될 거라고 봐요. 진짜 그걸 한다고 하면 바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야 될 것 같아요. 역으로. 사람들 미쳤구나 완전. 이 정도 열기다라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용인을 평당 이제 3,600으로 봐주고 새 아파트 그 분양이잖아요. 네. 분양 단계에서 12억이라고 하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서울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금 재개발 구역 지금 이제 분양하기 직전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 바로 13, 14 바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한 4억은 바로 움직여야 돼 전부 다. 그러니까 일단은 분양 단계에서 완판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심지어게 줍줍이라고 하죠. 네. 청약 통장 안 쓰고도 가져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더라도 저는 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입주하기 전까지 최대한 그 물건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구나. 근데 이제 입주하고 나서도 과연 이게 악성 미분양이 될 거냐 말 거냐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률이 진짜 얼마, 몇 대 몇 나올까, 몇 명이 지원할까,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달 5월 3일인가요? 이거 1순위 청약한다고 하니까 그때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몇 명이라도 좀 구제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네.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